부모 세미나 33강 제목은 엄마를 때리는 아이입니다.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이 있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엄마를 때립니다. 엄마를 때리는 아동은 엄마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자, 이런 행위는 비록 아무리 작아도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맡고 있는 현실이라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은 나중에 아이가 폭력적인 습관으로 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엄마를 때리는 아동은 자신의 언어로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익숙해졌다. 일종의 습관화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엄마를 때리는 아동의 특징을 세 가지로만 잡으라. 먼저는 반항적인 심리를 가진 아동이다. 반항적인 심리. 엄마를 때리는 아동은 반항적이에요. 엄마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지내요.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가 있어요. 엄마가 자신의 의견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자주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많이 했다거나 그러죠. 또 형제가 여럿인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이 묵살된다거나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정성이 축적돼서 엄마한테 반항하고 싶었고 그것이 반항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엄마를 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둘째는 언어가 거친 아동이다. 두 번째 특징은 엄마를 때리는 아동은 언어가 부드럽게 표현하기보다는 언어를 부드럽게 거칠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칠게 사용하는 언어가 습관화되어 버렸다. 아마도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엄마가 귀찮아서 아동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힘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지도 모르죠. 요게 좀 심하겠다면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무서운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도 하면서 덤비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어떤 엄마는 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아이한테 맞은 경우도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간단하게 봐서는 안 돼요. 셋째로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 봐야 돼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아동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귀엽게 보고 맞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를 때리는 아동에 대해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보고서 아동이 울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찰해 엄마를 가볍게 때린다 해도 그것을 애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연한 폭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발생하면 아동은 말로 표현해 자신의 의사를 관찰하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폭력적인 행동을 행사합니다. 폭력적인 행동 때 엄마가 쉽게 들어주거든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말에 법보다도 주먹이 가깝다 하는 말이 있지요. 이건 참 문제예요. 이것도 몇 번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습관이 들어요. 엄마는 이렇게 내가 할 때 꼼짝없이 내 말을 들어주더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이런 폭력적인 성향까지 갖게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엄마를 때리는 아이가 되었을까? 심리적 원인을 우리가 따져보면 심리적 원인을 따져봐요. 그러면 이제 크게 이거 늘상 하는 대로 일단은 이제 정서 발달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돼요. 정서 발달 관점, 심리 상태 관점, 그럼 부모 양육의 관점,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정서 발달의 관점에서 보자 하면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엄마를 때리는 아동은 정서 발달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아동은 나에 따라 성장을 상하는 정서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세 가지로 딱 축약을 하자면 첫째로 원만하지 않은 발달 과정을 겪고 있다. 원만하지 않다. 원만하지 않다. 이걸 그래야 되거든. 충동 조절에 서투르다. 충동에 서투르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자신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세 가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환경에 따라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아이는 성장해 가야 하는데 지금 뭔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되지 않는 데에서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엄마를 때리는 아동은 정서 발달 과정이 아직 미숙한 상태로 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 조금은 늦거나 원만한 과정이 아닌 경우를 상정해야 된다 이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 정서 교류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다. 부모의 정서 교류. 아동은 성장하면서 부모한테 에너지를 받는 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인데 부모에게 정상적인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둘째는 정서 발달에서 충동 조절에 서투르고 있다. 자기가 갑자기 하고 싶은 거 이거 조절해야 되고 자기 욕구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조금은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서 들어보면 너무나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책임을 굉장히 묻기도 하지만은 너무 안 묻는 것도 문제예요. 나쁜 것도 몇 번 반복하면 습관화됩니다. 좋은 것도 몇 번 반복하면 습관화되지요. 그러니까 충동 조절을 하는 것도 습관화시켜서 이걸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 충동 조절에 서투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셋째는 자신의 의도대로만 하려고 하는 시입니다. 엄마를 때리는 아동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된다고 억지를 부리게 돼요. 그것도 한두 번 들어주게 되면 항상 그걸 고집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의 정서는 원만하게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 이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태의 관점을 본다면 늘 얘기했듯이 심리 상태의 관점은 혹시 병리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즉 지금 현재로 볼 때 문제로 드러난 점이 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때리는 심리의 문제가 원인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심리의 원인은 아동의 심리 상태를 중요하게 보고 있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에너지 교류가 단절되고 있다. 에너지 교류가 단절되고 있다. 이걸 봐야 돼. 에너지 교류라는 것은 긍정 에너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 교류가 아이한테는 존재감을 갖는데 존재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또는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자, 아이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될 때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어머니와 부모하고 아이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에너지가 교류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에너지가 교류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도 상상할 수 있어요. 아이가 지금 그 공격을 가하면서 가해자를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에서도 드러나지만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잖아요. 되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학대한다. 그거는 85%, 90%까지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학대를 하게 되더라.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칭찬을 받고 자란 사람이 칭찬하면서 아이를 키운다. 그런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상태다 하는 걸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차의 형태를 우리가 발견하세요. 놓치면 안 돼요. 자, 엄마를 때리는 아동은 저항의 차의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애착이 원만하게 긍정이 되는 게 저항적이다. 자, 일관된 기준으로 아동을 대하지 못한 경우에 엄마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의 반발을 사게 돼요.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아동이 과잉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아동이 화가 났을 때, 누군가를 때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격적인 행동이 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굉장히 저항하는 것을 아이다운 예쁜 것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꼬집을 수 있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나친 반항성이다. 반항성이 지나치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지나치게 반항적이다. 반항성이 문제로 돼 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항한다 할 때는 그것은 긍정성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지요.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참을 수 없다 할 때는 그건 일종의 분노이지만은 좋은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엄마를 때리는 아이의 이것은 지나친 반항성으로 볼 때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공격성의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심하게 되면 일종의 장애가 되어져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반항장애라고 합니다. 반항장애. 이 반항장애 특징은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문화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반항성이 높여지는 이것은 벌써 이제 부정성이 굉장히 수위에 올라갔다 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몰라요. 위험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자, 그러면 이 심리 상태에서 벌써 아이가 상당히 위험 수위에 올라갔다 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보아야지 귀엽게 보아지고 애니까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엄마가 그러면 이런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들을 수는 존재 인정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엄마를 때리는 아동은 존재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아이가 아니냐 하는 쪽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존재 인정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부정성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결핍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심하게 결핍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아이는 자기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독이 1000만을 상회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심리적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심리적 결핍에서 자기가 특정한 곳에 깊이 빠져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쉽게 통제와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심리적 결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양육에서 존재인정을 많이 못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또 하나의 짚으라면 부모의 일관성이 없지 않았느냐. 좀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기분 좋을 때는 오케이 하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작은 잘못도 크게 체벌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이에게 굉장한 그 반항심을 일으켰어. 그 반항심이 결국은 엄마를 때리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키우는 데서 이제 정서 결여 상태가 발견된 거예요. 정서 결여 상태다. 그러면 엄마가 왜 아이가 충만한 정서가 되는 결여 상태가 됐느냐라고 질문할 때 대응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엄마를 때리는 아이를 고치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치료적 대응을 잘하면 충분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에게 공격성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일단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격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수용하고 인정을 받아주는 일종의 도널드 이니칼에서 안아주기라고 표현하는데 안아주기를 통해서 안아준다는 그냥 스킨십으로 허그하고 포옹해준다는 데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하면서 긍정성을 증가시킨다든지 그러면 양육의 방법을 개선을 해서 현실적으로 아이에게 대응하게 될 때 아이는 이게 불만감이 내려가고 반항심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엄마를 때리는 행동이 아니고 차분해져서 말로 자기의 요구를 하게 되거나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질 줄 압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